연구 대상은 이제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상은 뭐냐면요.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법경기적인 현상들 있죠. 예전에 따지면 도시화, 막 올리는 거. 이게 그냥 현상인 거예요. 이건 동적인 게 아니죠. 정적인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은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거래하던가 뭐 이용하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옆에 박스 보시면 현상은 정적인 거, 활동은 동적인 연구 대상인 거예요. 자, 양자의 관계는 뭐냐면요. 현상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지침인 거예요. 자, 부동산 법경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인간은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겠죠. 정책을 만든다던가 어떤 활동을 매매를 한다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침이 되고 현상은 활동에 비해 인간의 의지나 행태와의 관계가 덜하고 현상은 정태적 분석, 활동은 동태적 분석이에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현상이랑 활동 자체가. 지금 이 양자의 관계는 여기 책에는 없어요. 저기 이제 S 플러스에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 접근 방법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보셔도 제가 볼 때는 무관할 것 같아요. 뭐 법률 제도적 접근, 현상적, 형태적, 의사결정, 체계론적 뭐 이런 걸 문제를 솔직히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19회 때 나왔더라고요. 여기 뭐 책에 보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런 걸 왜 문제로 내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상. 사실 이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잠깐 그냥 스킵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학의 이념은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경제의 기본이죠.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 측면이 있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예제 박스 보면 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민간 부분이면 당연히 효율성을 중시하겠죠. 이런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효율성, 형평성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부분이 있는데 자, 부동산 활동은 크게 정부 부분, 그 다음에 사적 부분, 전문 협회 활동으로 분류가 돼요. 자, 정부 부분은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세금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부동산 활동이 되겠죠. 사적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업, 평가업, 중개업, 금융업, 관리업.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게 표준 산업 분류상에 있는 것들. 이게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동산업 대분류, 중분류로는 임대업과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 다음에 소분류는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 그 다음 뭐 중개, 감정평가업, 세분류, 여기 나와 있는 거,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제 옆에 박스로 기출이 됐고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서머리해서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하는 거 활동, 중개사협회, 뭐 평가사협회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공호 활동을 한다. 자, 부동산 활동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정부, 사적, 전문협회 활동으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 이제 사적 부분의 표준산업 분류 부분을 좀 유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있는데, 자, 약어가 있죠. 과기, 공사, 정전, 윤장, 임무림. 이건 저희 2차 공부할 때 약어로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2차 답안에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2차 할 때는 저는 애들한테 다 넘어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1차니까 그냥 이렇게 약어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박스 부분 보시면 뭐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부동산 업자에게는 직업윤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사회성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지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재산이긴 하지만 그 소유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2차 기출문제의 단골이 직업윤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직업윤리를 물어봐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래서 부동산은 뭐 직업윤리가 당연히 중요시 된다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윤리 부분이 있잖아요. 자, 윤리, 부동산 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가 있으며 이 중 조직윤리란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자, 근데 조직윤리는 기업 조직 간이 아니라 동업자, 그 다음에 동업자 간, 단체 간 지켜야 할 도리. 자, 여기서 사실 저희 2차 시험에 토지 소유 추천제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상을 할 때 새로 만든 제도예요. 그 보상을 하는 그 토지 소유자들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도 평가사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토지 소유자 추천제. 그러면 뭐 사업 시행자라던가 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서 평가사를 지정을 하겠죠. 그럼 총 몇 명이 구성이 되겠어요? 여기 2명, 여기 1명, 이렇게 3명이 돼서 보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편의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 추천제가 도입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문제가 뭐겠어요? 과다 경쟁. 우리가 무조건 보상금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올려준 금액의 몇 프로는 우리를 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손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다 경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부당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제를 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 추천제와 관련된 직업윤리의 문제점을 쓰시오. 2차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뭐 갖다 쓰는 거예요?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쫙 박아주면서 이런 조직윤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라고 그냥 답안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관이 굉장히 많죠. 저희 2차 공부할 때 실제로 공부하는 애들은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이건 잘 공부 안 해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뭐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능한경공이라고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장의 1번 부동산 본질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처음에 정의, 종합응용과학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3가지 측면, 법경기 측면. 그 다음에 연구와 접근 분야에서는 뭐 결정, 지원, 기초 분야 각각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연구 대상, 현상과 활동. 현상은 뭐고 활동은 뭐고 양자의 관계는 어떻다. 접근 방법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 추구하는 이념, 효율성과 형평성. 그 다음 부동산 활동 부분은 정부 부분, 사적 부분, 전문 협회 활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적 부분의 표준산업 분류상의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됐었다.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의 속성, 과기공사, 전정, 윤장, 임무림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가 있는데 자,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내용이긴 해요. 이제 광의의 부동산은 크게 협의랑 광의로 나눠질 수 있는데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 개념과 그 다음에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그 다음에 정착물, 법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토지, 정착물, 그리고 의제 부동산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란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등기 대상물은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임목, 선막. 자,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딴 게 아니고요. 토지, 건물, 기계기구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등록 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있고 등록 대상 권리는 어권, 광업권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민법상 부동산 보면 나중에 민법 하실 때 배우겠지만 정착물이 있어요. 정착물이 이제 독립정착물이 있고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종속정착물은 교량, 다리, 축대, 도로 포장 이런 것들은 다 토지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물건이 아니고 독립정착물은 이제 별도의 물건이 되는 거죠.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이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라인을 치고 팻말 꽂고 이거 누구누구 겁니다. 이렇게
남들이 인지했을 때, 아, 이거 누구 거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게 명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부동산의 이제 개념 부분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역시 법경기죠, 뭐. 앞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있는데, 뭐 자연, 환경, 공간, 뭐 위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 뒤에는 뭐 법률적, 그 다음 경제적 부동산을 다 나눠가지고 설치했는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물리적 개념. 자, 자연.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해 줘야 될 건 사회성 공공성의 근거가 된다. 자,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부동산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부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증성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토지 부증성 맞는 말이죠. 근데 건물 부증성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부동산의 특성을 부증성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토지의 특성을 베이스로 한 게 부동산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영속되잖아요. 그리고 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해 없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이제 부증성이라는 게 있죠. 공간이 한정되다 보면 저희 땅덩어리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자, 부증성 관련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아무리 너 땅이지만 네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 이런 게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공간. 자, 부동산을 생각을 하실 때 공간은 항상 토지가 그냥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가치는 그냥 이 맨 땅이 아니에요. 입체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낮이라 하더라도 이 땅의 가치는 입체적 가치. 어떤 땅은 3층까지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뭐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입체적 이용이다 라는 거. 지표, 지상, 지하. 자, 그 다음에 위치. 자, 부동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디에 붙어 있냐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절대적 위치는 물리적 위치이고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예요. 그럼 부동산은 물리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위치 관련돼서 옆에 뭐 마샬, 위치의 중요성, 뭐 위치와 접근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시지가 이론에서 위치를 강조한 그 학문에 대한 걸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옆에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접성, 접근성, 인접성. 자, 근접성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고 접근성은 물리적, 시간, 노력, 비용 등에 도달되는 그 양호의 정도를 접근성이라고 그래요. 즉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적 노력, 비용 이런 게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접성은 주변 토지, 그냥 주변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 보유하고, 그리고 실물자산은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잖아요. 인플레를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자본, 그 다음에 생산요소, 자본 노동과 더불어 생산요소 3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소비재예요. 자, 그리고 상품이고. 자, 그리고 옆에 제가 참고지 개념으로 뭐 엔겔 지수, 슈바베 지수, 그 다음에 가격 소득비,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엔겔 지수는 생계비 중에 식비가 차지하는 거고, 슈바베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거고, 가격 소득비는 가계 소득에 대한 주택 가격의 배수예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뭐 동산과 부동산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민법에서 다 배우실 내용들이에요. 사실 좀 학원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계속 반복되죠.
부동산 정착물, 그 다음에 토지의 독립물, 그 다음에 뭐 임차인 정착물이 어떻다. 그래서 앞에 개념만 아시면 충분히 해결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준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했던 거랑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뭐 토지의 분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게요.